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네, 그래요? 임신 중 엄마가 먹는 음식이 애기에게는 최초 음식 경험이 되니까 맛있게 잘 먹어야 됩니다. 아기의 미각은 엄마 뱃속에서 완성된다. 임신 12주가 되면 태아는 산모가 먹는 음식의 맛을 느끼고 기억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기억하는 최초의 맛은 무엇일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듯 우리 아이들 역시 본능으로 기억하는 맛. 그것은 바로 쌀로 지은 밥이다. 아기에게 맛보는 최초의 음식이자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맛. 한국인에게 쌀은 그런 존재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몸에 적합한 것이 태양의 1차 에너지, 먹는 거라는 건 뭐냐면 1차 에너지입니다. 우리 에너지를 먹고 우리 몸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인의 생명의 밥상으로 함께 해온 쌀. 쌀의 미래와 희망을 만난다. 여수 MBC 라디오 특별기획 법고 장신의 꿈 쌀. 물 떠다 놓고 쌀 놓고 미역 갖다 놓고 빌고 지 명은 세례 담으시오. 짤이 명은 있어 주시지요. 손사는 점재 주시지요. 그러고 빌지 뭐. 한국인에게 쌀은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함께하는 정서의 원형이다. 자식의 무사 출산을 기원하는 삼신상. 흰쌀밥 3그릇과 미역국을 함께 올렸다. 삼신할미께 올리는 최고의 정성. 그것은 갓 지은 따뜻한 쌀밥이었던 것. 일단 튀어. 이렇게 쪄야지 쌀이 붙어가지고 떡이 되는 거야.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삼칠이를 맞으면 흰쌀밥과 백설기를 준비했다. 아이가 속세에 오염된 기운과 섞이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쌀은 또한 우리의 생명줄이었다. 쌀은 모유를 대신하는 최고의 영양식이자 이유식이기도 했던 것. 젖이 엄마가 많이 못 먹으니까 젖이 없잖아. 그때는 우유 같은 것도 뭐 없고 그러니까 쌀도 많아야 뭐 이태 갈지 뭐 다 그리고 올라붙어 뿌리고 뭐 갈 수 있나요? 뭐 다 이빨로 다 씹어서 다 먹었어. 밥도 그러고 뭐라도 다 입에 다 발라갖고. 그래도 잘만 컸어. 지금 어쩌니 저쩌니 하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은 곧 어진 임금의 기준이기도 했다.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어진 임금의 최대 목표였을 만큼 쌀은 한국인의 오랜 신앙이자 덕치의 근본이기도 했다. 민속연구가 정웅소 씨의 얘기다. 우리 한국인의 주식이죠, 쌀은. 그리고 쌀은 우리 민속학적으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신이라고 해서 그 집안을 다스리고 지키는 성주신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 성주신의 신체가 백미 흰쌀이에요. 그 성주 단지를 들어보면은 그 새해의 쌀 곡식을 여놓고 그것을 신체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쌀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스러운 곡식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한국인의 삶 그 자체로 이어온 쌀 문화. 쌀은 누가 뭐래도 우리네 밥상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새해맞이도 풍년을 기원하는 농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농악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구례 잔수 농악 보존회. 음력총을 초사한날로 당산제만 굿을 쳐요. 1년 동안 농사 지면 전에는 지금이니까 그렇지 논 아니면 죽을 줄 알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야 우리 농민들은 살기가 편안하고. 굿이 끝나면 풍년을 바라는 농점을 치고 봄이면 잎춘수를 받아 벽지를 담그고 썰애질을 하고 삶의 풍경 또한 쌀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것이 바로 불과 30, 40년 전의 우리들의 일상이었다.
줄. 하루고 상사 생활 모습이 바뀌고 쌀 소비량이 줄면서 들녘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들녘이 늘고 있다. 자연도 살리고 우리 몸도 살리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젊은 농부들이 늘면서 우리 쌀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많이 넣지. 농사 잘 한번 가야 되니까. 많이 이렇게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원래 물을 넣어놓고 좀 내야 되는데. 우렁이를 논에 방사해 잡초와 풀을 제거하는 우렁이 농법은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 쌀 시장의 불안정세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돌파하려는 젊은 농부들의 의지로 우리 쌀은 지켜지고 있다. 김해 봉하마을에서 오리 농법으로 쌀 농사를 짓는 황봉호 씨. 오리 농사를 지으면서부터는 이제 농약하고는 전혀, 화학농약은 전혀 안 하고, 원래도 우리는 전부 다 한방영양제를 추출해가지고, 자연 그대로에서, 자연에서 그 추출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식물한테 돌려주니까, 땅 지력도 살리고, 같이 미개한 곤충들도 같이 뭐랄까 미질의 그 기름기가 참 분전하니까 너무 참 좋거든요. 자연을 상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짓는 농사. 농사를 짓는 모습은 달라졌어도 그 바탕 생각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귀농 4년차 이도현 박사는 여기에 과학적인 경영이 보태진다면 우리 쌀의 미래는 밝다고 자신한다. 대학 교수자리를 마다하고 섬진강변 6헥타르의 오색밀을 재배하는 그는 연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농부다. 이 지역이 관행농법을 했던 곳이라서 저희가 화학농법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해서 숯을 뿌리고 그다음에 자원형을 심고 그다음에 그 화학비료 대신에 효소나 미생물들 그다음에 단순한 목초액 같은 것을 뿌려줬고 땅이 살아야만이 이렇게 식물의 줄기 그다음에 이삭까지 연결되는 것 같고 종자로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쌀을 생산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 환경에 좋은 것은 몸에도 좋은 것이 아닐까. 몸에 좋은 쌀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현규 답작과장의 이 얘기다. 하이아미 같은 품종은 보통 쌀보다도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아주 고르게 30% 이상 더 증가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노약자라든가 환자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이유식 같은 데 쓸 수 있도록 개발된 품종인데 이 품종은 더욱이나 여기에 밥맛까지도 대단히 좋습니다. 또 다이어트용으로 개발된 품종들은 인체에 흡수가 됐은 이후에 이 장내 흡수가 되지 않고 이 변을 예로부터 쌀밥을 일컬어 백옥밥이라고 했고 물에 마른 흰밥을 운자백이라고 했다. 쌀을 백옥처럼 예우하고 밥알을 하늘에 떠있는 구름에 비유할 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다. 우리 쌀에 대한 그런 대우는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최해춘 박사는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굴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상당히 말하자면 수수께끼긴 한데 소로리에서 개발된 것이 15,000년 정도 전 됐거든. 식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삼한시대로 보는 수밖에 없고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들어간 쌀은 일본에서 최고급 쌀이에요. 실제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데는 이 보수력이나 이런 것은 거의 높지만은 화강암 모제 쌀이 제일 맛있어요. 그 니가다 쪽이 되게 이제 그런 쪽이에요. 일본 니카타현, 일본 최고의 명품 쌀로 인정받는 코시히카리의 주 생산지로 일본 내수 시장의 쌀 생산량 30%를 차지하고 있다. 코시히카리는 은은한 단맛의 향기, 부드러움이 일품이다. 니카타현 농업연구소 타무라 육종과장의 말이다. 新潟県に
니가타 현에서 고시히카리를 장려 품종으로 책정한 게 56년이었습니다. 당시 결점이 두 가지였는데 벼가 잘 넘어지고 병충해에 약하다는 것. 반면 장점은 넘어져도 쌀알이 살아있고 품질이 좋고 맛이 좋다는 점이었어요. 결점은 재배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연구소장의 결정으로 현에서 고시히카리를 채택했어요.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 보면 선견지명이었던 거죠. 그 후 고시히카리는 일본 제1의 쌀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쌀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자 쌀 소비를 위해 일본 정부는 민간이 유통할 수 있게 했는데 맛 좋은 고시히카리는 도쿄, 오사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가다현 농산원예과 야마구치시의 얘기다. 고시히카리를 장려 품종으로 채택했을 때는 증산운동을 벌였으나 지금은 브랜드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신뢰받는 상품을 만든다, 판매력을 강화한다, 생산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알텐 운동으로 밀가루를 쓰는 모든 식품에 쌀을 소비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쌀 시장 역시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안고 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영양 성분을 조절한 쌀, 신장병 환자를 위한 쌀 등 다양한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쌀 소비를 위해 학교 급식을 강화했다. 니가타현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면 교내 방송과 인쇄물을 통해 급식 재료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쌀을 직접 재배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 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각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선 1학년 학생들에겐 먹는 음식을 3가지 색깔로 나눠 어떤 게 몸에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2학년 학생들에겐 색깔 안에서 어떤 음식을 구체적으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5, 6학년 학생들은 가정 과목에 요리를 직접 하거나 식단을 짜서 만들어 먹게 해 쌀 소비와 함께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한 음식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26세에 농사를 시작해 32년째 고시히카리를 재배하고 있는 세키 타카시. 2헥타르로 시작해 지금은 30여 헥타르를 재배하며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농사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농업 형태를 보면 전체 인구 중 농업 인구는 3%에 불과합니다. 일본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농업은 3명인 셈입니다. 일본이 식량 자급률을 50%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맞추려면 앞으로 농가나 농민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30년 이상 농사를 해왔고 설비도 많아서 앞으로는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식량 증산 계획이 있으니 저는 꿈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는 희망이 있어요. 냄새가 달아요. 세키 타카시는 직접 재배한 고시히카리를 시식했다. 이번에는 전남 순천에서 생산된 햅쌀을 그에게 맛보게 했다. 맛있는 건 확실하고요. 약간 미묘하게 다르네요. 냄새도 다르고 씹는 맛도 약간 달라요. 단맛과 찰진 맛도 다르고 그렇지만 맛있어요.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되는 장소에 따라 맛은 달라진다. 일본 고시히카리를 도성벌교에서 24년째 이 품종만을 재배하고 있는 강대인 씨 부부에게 시식을 해보기로 했다. 맛있어요. 고소하고. 일본에서 온 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쌀이 좀.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게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구수한 향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이제 일본 고시히카리는 좀 부드러운 그런 감촉이 있고요. 제가 해놓은 것은 한 것은 좀 더 깡알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쫄깃쫄깃하는 그런 맛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방법을 재배한 쌀과
자연 재배한 쌀은 어떤 점이 다를까? 단지 환경에만 좋은 것일까? 자연 재배를 하는 이옥선 씨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봤다. 2가지 쌀로 밥을 해 시간 경과에 따른 쌀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다. 밥을 해가지고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컵에다 넣어가지고 비닐로 씌워놨을 때 자연 온도에서 한 5일 정도 되면 곰팡이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한 10일부터서 곰팡이가 일반은 새카만 곰팡이가 만들어지고 그 자연 재배는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는데 한 달 정도 넘으면은 일반 재배는 새카맣게 악취가 납니다. 새카마면서. 근데 이 자연 재배는 하얀 곰팡이에 의해서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환경에 좋은 것은 몸에도 좋은 것이 분명하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황성수 박사는 병을 약보다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추천하는 것은 도정하지 않은 현미쌀과 채소, 과일. 현미쌀하고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익히지 않고 그렇게 이제 먹으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현미밥, 채소, 과일 이걸 익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런 2가지 병 나아가서 중풍 예방 혹은 치료에 아주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실천하고 또 환자들에게 또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된 거죠. 현미쌀과 채소, 과일만으로도 중풍 고혈압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과 치료는 물론 건강에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처방을 받고 효과를 본 이들도 많다. 그 현미밥만 먹으니까 변비가 있던 사람들도 없고 그걸 먹으니까 이제 속이 편고 당이 내려가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래요. 집에서도 저는 현미하고 1호까지 작곡을 섞어서 먹었어요. 그 여기 와서 약간 안 먹어도 일주일 있어도 거의 버금이 없어. 소변에도 다른 이상 없고 당이 떨어진다는 거죠. 장은 최저로 떨어졌어요. 저는. 최근 서구에 불고 있는 쌀 열풍은 쌀의 이런 효능과 효과 때문이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친숙한 쌀. 최근 우리나라는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만큼 덜 먹는다는 의미다. 여수 YWCA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유무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다. 아침에 빨리 올 때는 안 먹고 오세요. 아예 안 먹어요. 응? 아예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아침밥은 별로 안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바빠갖고 괜히 허기져갖고 매점 안 가면요 계속 참아요. 어른들이 쌀의 중요성과 가치를 간구한 탓은 아닐까. 아이들의 입맛은 급속하게 서구화되어가고 쌀은 밥상에서조차 밀려나는 현실이다. 한 유치원의 급식 시간.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다. 대답은 예상 그대로. 우리 문제 참치, 삼겹살, 피자, 스파게티, 햄버거, 양념 닭꼬치. 피자하고 햄버거가 왜 맛있어요? 달콤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아이들 식습관이든 생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먹거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쌀이 아이들 건강은 물론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판로가 없다면은 허사.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마음으로 진짜 안 좋죠. 이 자식과 같은 곡식을 이렇게 갈아푼다는 것은 진짜 마음 아픕니다. 물가가 다 비싸갖고 비료 한 팩에 2만 원이 넘어간디 나라고 나눌러가 나라군 농민들 우치 살고 쓰고 이렇게 땀 흘리게 해갖고 진짜 농사도 포로시 했는데 또 그런 게 기가 막히네 그냥. 이거 해갖고 1년 사는 건데 그 정부에서 다 보조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민 다 죽는다. 수입쌀을 나가리자. 쌀시장 개방과 소비량이 줄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진다. 안타까운 마음에 농민들은 거리로 나서보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은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농사 짓기도 힘든데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그 걱정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도 안 했는데 수확도 지금 하기 전에 지금 그 걱정부터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술 다 했어도 아직 수미가가 예시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정말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실망이 앞서는 그런 농업이 되어버렸죠. 이게 안타깝죠.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정부의 정책을 기대하다 못해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전량을 수매를 했으니까 나락을 수확만 해놓으면 팔려는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흑미도 하고 빨간 찹쌀도 하고 차나락도 하고 해서 분산을 시켜야지. 스스로 농민들이 그런 것은 개척을 해야지. 특화 전략이다. 수요를 만들어내거나 시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진도는 지난 1991년 우리나라 최초로 흑미를 재배하기 시작해 연 11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국 재배 면적의 37%, 유통은 80%를 차지하는데 진도군 정계선 계장은 더 특화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검정쌀 글로컬 사업이라 해가지고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흑미 부분에. 소비도 늘리기 위해서 가공이라든가 하는 부분. 그래서 흑미 유통을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흑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하나의 회사로 지금 묶어가지고 하려고 예산도 확정이 돼 있고 협의체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노건철배라는 벼 품종명을 하는데 그 벼, 그리고 빨간 쌀 중에서도 찰벼하고 매벼, 홍찰이라든가 적진주라든가 이러한 벼. 그래가지고 색상만으로 해도 한 5가지 정도 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소비될 만큼은 재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농민들은 수입도 더 나아졌다. 흑미의 성공은 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진은 경쟁력 있는 품종 선택으로 활로를 만들었다. 소비자는 싼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수매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서로 윈윈이라고 강진군 안준섭 연구사는 말한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면적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올해는 한 50여 헥타 이제 농가들하고 친환경 유기농을 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만 계약 지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제 이유식이나 요즘 각광받고 있는 선식, 미숫가루, 특히 이제 유기농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애들 섭취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이제 공장으로 거의 납품을 하고 있죠. 한아름의 벼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유기농 쌀보다 20% 정도 싸게 매입하고 가공한다. 그만큼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어 훨씬 경쟁력이 있는 셈. 농사짓기 상당히 편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농가 쪽에서는 농사만 지으면은 전량 다 수매에 가니까 기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70가마 정도 나온 사람들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소득이 훨씬 높겠죠.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낫으로 벼를 베는 추억의 소리. 고흥 해창만에서 생산된 이 햅쌀은 해풍에 맞고 자라서 더 맛있다고 하는데 추석 때 조상에게 올리기 위한 햅쌀 수확이다. 기가 막히게 훨씬도 좋아요. 올해는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 모아지 안 나가지만 한 120개는 나왔을 것이 햇살을 심어가지고 추석에 조상님께 올뱃살이라고 상에 바치려고 이렇게 손으로 꺼야지 이제 꺼야지 조상에 바치려니까 이렇게 정성을 안 들이면 안 되지. 한쪽에선 월벼쌀을 만들기가 한창이다. 월벼쌀은 벼가 완전히 연글기 전에 수확하여 가마솥에 쪄낸 다음 다시 말려서 절구통에 찧어낸 것으로 조상께 햇살을 바칠 수 없는 이들의 눈물의 쌀이다. 올뱃살은 이 나락을 먼저 비워서 쪄서 찐 거죠. 이제 벼를 먼저 비워서 이렇게 쪄야 돼요. 그거를 쪄서 말라서 이렇게 찌면 그것이 이제 올뱃살이 됩니다.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는 맛이 진짜 감칠맛이 나요. 고소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이제 쌀은 생산뿐 아니라 마케팅도 적극적이다. 쌀을 소재로 농경 문화를 개발하고
즐거운 놀이로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이천 쌀축제.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밥짓기 명인절. 장작으로 불을 지펴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것이 규칙이다. 각 읍면별 대표들이 출전해 집집마다 내려온 솜씨를 겨뤘다. 우리 아주머니 쌀 밥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체 모르지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지금 불이 어떻습니까? 예, 불 이렇게 잘 떼느라고 떼는데 모르죠. 당연하게 매일 먹는 밥,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제공하는 문화상품이 됐다. 옛날에 가면서부터 우리 시집 와가지고 저는 불 떼는 거 처음 보잖아요. 지금 저런 거 뭐 볼 수 있어요? 다 가스불에 하고 뭐 전기밥솥 하니까 그래 이거으로 서울서 이끌어 왔어요. 밥할 때 연기만 맡아도 옛날 생각난다 하니까 밥할 때 나무가 덜 말라갖고 막 연기라서 콧물을 흘림씩 밥 해먹잖아요. 옛날에 보리쌀 닦아서 밑구녕에다 넣고 거욱에다 쌀 넣고 불 때면은 그냥 밥이 그냥 파시시하게 그냥 차질고 맛있게 잘 되었죠. 저기 쌀도 절고 이제 찌어서 해먹고 찍어갖고 아이고 그 시집 가서 못 한다고 구박도 엄청 맞고. 가마솥밥은 코로 맛보고 입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 향기부터 맛있다. 너무 맛있게 나는데 구수한 아주 맛있는 아주 냄새 납니다. 아주 밥이 제일 된 것 같아. 아니야? 끝나주나 굿이다 굿. 잘하셨네. 고실고실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윤기도 좋고요. 밥도 아주요. 가마솥밥의 또 다른 재미, 누룽지다. 달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한 밥보다 누룽지를 반기는 건 추억의 맛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맛있어요. 향도 좋고 가마솥 누룽지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야 누룽지 맛있는 거예요. 고소고. 축제 한쪽에선 쌀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였다. 남아도는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은 꼭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제가 만드는 거는 볶음이라는 거고요. 예, 100% 찹쌀가루 하고요. 영양떡도 있고요. 바람떡이라는 것도 있고요. 송편떡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쌀로보다도 또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빵보다는 부담 없이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좋고, 그다음에 더 쫀득쫀득한 맛이 나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보다가는. 우리나라 쌀 가공률은 겨우 6%. 밥의 기능을 뛰어넘어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때 농촌의 미래가 있다. 쌀의 효능과 장점을 살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쌀로 만든 가공식품에다가 그다음에 쌀의 어떤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기능성이 함유된 이런 품종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걸 육성시키면은 농촌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뭐 면적당 그 수확량보다도 면적당에 있던 그 부가가치가 훨씬 커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밥심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 한 그릇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쌀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 쌀은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이면서 보약이다. 쌀 하면 엄마 생각나요. 애들이 눈 뜨면서 학교 갈 준비하면서 밥 달라고 하니까 쌀 하면 엄마. 밥은 보약입니다. 밥맛만 좋으면은 딴 거 반찬 필요 없습니다. 그 밥 하나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밥심. 밥은 인생이다. 평생 먹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밥은 생명이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 쌀이 최고다. 여수 MBC 라디오 특별기획 법고 장신의 꿈 쌀. 기획 정윤기, 녹음 김용남, 음악 도희진, 구성 노관, 연출 안정희, 해설의 최바람이었습니다.